오늘 약간 조금 리뷰가 길 것 같아요. 영숙님 오늘 너무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가장 별로였던 부분들부터 얘기해보자면은, 영숙님이 정희씨 마음속 원픽이 광수라는 거를 광수한테 이제 말을 전달했잖아요. 내 얘기도 아닌데 남의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전달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별로다 왜 저래 이랬을 텐데, 저는 되게 비열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숙님이 보기와 다르게 되게 비열하다. 왜냐면은 영숙씨가 광수씨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광수씨한테 되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광수씨를 두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 정희씨에 대해서, 정희씨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수랑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광수하고의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정희씨 마음 떠보면서 광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체크해보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꺼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수님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꺼낸 게 아니라 약간 노리고 있겠다고 생각해. 광수씨 반응 보고 광수 정희 생각보다 안 좋아하나 보네. 광수 2순위나 1순위가 정희가 아니었나 보네. 그러면은 내가 2순위니까 좀 더 내가 광수하고 확률이 생길 수 있겠다. 영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좀 간사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희씨가 광수 너 좋아한다,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알고 있었어? 그 떠본 거라 생각해.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람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봐. 그래서 사실 저는 영수님 맨 처음에 입장할 때 영수님 외모가 미인이시잖아요. 미인이시고 사람이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와, 영수님 되게 참 매력 있으시고 그렇다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출들 중에 가장 최악의 출연자가 영숙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정희씨가 눈치도 빠르고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잖아요. 딱 보니까 영숙이 얘가 광수한테 얘기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정희씨가 이제 그 영숙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혔던 게, 광수씨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희씨한테 대화해보자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광수씨가 대화해보자고 말을 하는 순간 정희씨가 딱 눈치챈 거야. 아, 영숙이 얘가 또 떠들었구나, 입이 싸가지고 또 떠들었구나 싶어가지고 영숙한테 가가지고 영숙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영숙씨, 혹시 제가 광수씨 좋아한다는 거 광수한테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영숙씨가 이 즙 짜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선즙 필승이야. 즙 짜면 그냥 다 해결되나봐.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은 혼났으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즙부터 짜는 애들. 영숙님은 딱 거기서 멈춰있는 것 같아요. 영숙씨 하는 거 보면은 미안하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지가 즙을 짜가지고 위로를 받아? 그리고 즙 짜면서 왜 본인 얘기를 해? 자기가 광수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런 소리 뭐하러 하는 거야? 그러면 정당화 되는 거야? 합리화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참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울면은 상대방이 더 이상 뭐라고 못하니까 영숙님은 그 버튼이 있나봐요. 분리할 때마다 즙이 쳐나오는 거. 난 그게 제일 싫거든요. 이 사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지 얘기도 아니면서. 그런 것도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막 즙으로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즙 짜면 다 해결돼?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영숙님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질투심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인 거는 영숙이처럼 계속 말 전달하는 거. 오늘 광수씨가 그래서 영숙이한테 지적했잖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남 얘기 그렇게 하면은 괜히 꼬인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적까지 해줬잖아. 영숙님은 이거를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참 갑갑합니다. 정희씨가 영숙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광수씨가 내가 광수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광수가 나한테 마음 표현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몰랐으면 하는데 영숙이 너가 얘기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영숙씨가 엄청 오버하면서 내가 어떡해? 미안해 하면서 진짜 가증스러운 리액션이었을 때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못이라고 인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돌싱이시면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오버하는 리액션 하면서 즙자면서, 저는 정말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광수한테 정희씨 마음을 얘기한 것도 얘기한 건데, 영숙씨가 사실상 영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켜보지 않았나요? 장보기부터 해가지고. 장볼 때부터 영수씨가 막 이것저것 주워 담고 충동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 지켜봤잖아. 그리고 계속 이제 여지 주고 어장 이렇게 하면서 모든 여자들한테 공산주의식 배급식 사랑하고, 그런 것도 다 영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오늘 대화하면서 영수씨가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자녀들까지도 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다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오늘 대화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영수래. 난 그래도 영수가 좋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막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띵하다고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다 봤으면서도 나는 내가 영수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세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팔직곤이라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광수씨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숙씨하고 둘이 있을 때마다 광수씨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나랑 영수랑은 결이
결이 정반대다. 나랑 영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너 어떻게 영수를 더 좋아할 수가 있냐. 내가 분명히 어제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4시간 동안 너는 똑같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도 영숙 씨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마음은 영수래. 영수가 좋대. 그냥 그럴싸한 이빨린 소리. 영수 씨가 한 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들까지도 다 내가 품어야 된다. 그 말. 광수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말 때문에 놓칠 못하나 봐요. 그럴싸한 얘기로. 근데 또 영숙 씨가 그렇게 영수를 좋아하면은 좀 잘하던가, 좀 잘해주면서 친절하게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러던가. 왜 이렇게 또 영수를 쥐젓듯이 잡아? 몰아붙여? 본인이 몰아붙일 땐가? 그러니까 영숙 씨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손절한 여출이 영숙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영숙 씨 응급실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쯤에 아마 영수한테 차일 텐데 영수한테 손절당하고 졸도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야. 응급실 또 갈까봐. 저번 주에는 이제 술 한잔 먹고 바로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더니 분명히 이제 다음 주 중에 영수한테 손절당할 텐데 충분히 영수 씨가 영숙 씨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눈치를 줬어요. 너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도 적당히 이제 눈치를 줬단 말이죠. 근데 영숙 씨가 그렇게 막 눈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경수 씨가 불러내가지고 경수랑 영수랑도 대할 때 보면은 뭔가 영숙 씨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나를 은근히 마음에 있고 좋아한다고. 난 참 이게 내 자신을 똑바로 주제 파악부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숙 씨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영숙 씨가 인터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특히 기가 막혔던 게 뭐였냐면은 광수한테 말을 안 걸겠대요. 왜냐면 광수가 나를 붙잡을까봐. 그리고 내가 붙잡힐까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수한테 말을 안 걸겠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영숙 씨 이게 도대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해서. 광수가 영숙 씨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다 들어주지도 않고 대놓고 영숙 씨한테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 같다고 계속 성 긋고 그랬는데도 나 광수한테 말을 안 거는 이유가 광수가 나 붙잡을까봐 그런데.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광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광수 씨는 사실상 1순위가 정이란 말이죠. 2순위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영숙이는 그나마 영숙이가 착한 것 같으니까 연민의 감정으로 2순위 선택할 사람 없는데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한 거지 좋아하는 마음이 1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영숙 씨 하는 거 보면은 광수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이제 광수랑 정이랑 손잡고 데이트 끝나고 와가지고 또 정희 씨랑 영숙 씨랑 또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영숙 씨 어떻게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지? 정희 씨가 이제 광수랑 잘 데이트하고 왔다니까 영숙님이 또 울어. 그 광수하고 내가 이제 설레는 건 광수인데 좋아하는 건 영수다 보니까 광수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진 기분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서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개소리라 생각합니다. 착한 척은 하지만 누구보다 질투심이 강한 게 영숙이라 생각해요. 착한 척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희 씨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정희 씨도 영호랑 광수랑 둘 다 좋아하다가 영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광수한테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정희 씨도 똑같은 입장이야. 영숙이도 광수랑 영수가 1순위 2순위였는데 광수를 정리하고 이제 영수한테 집중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반대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하고 현명한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희와는 정반대로 영숙이는 울기 바빠요. 울면 다 해결되나? 그 정희랑 광수랑 잘 되는 게 눈물 버튼인 거야. 좀 영수랑 좀 더 잘 해보다가 안 되면은 광수하고 잘 되고 싶은데 광수하고 정희랑 잘 된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지. 아 너무 꼴 보기 싫어. 진짜로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제가 원래도 출연자분들이 집 자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영숙님의 집은 올해 간만에 이렇게 보기 싫은 집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말은 그럴싸하게 광수랑 뭐 설레는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헤어진 기분 들어가지고 운다고? 그게 정희 씨한테 할 소리야? 정희 씨가 광수랑 지금 정희 씨가 광수 좋아하는데 영숙님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질 못해. 희한하지 않아요? 정희 씨한테 할 말이냐고. 근데 정희 씨도 대단한 게 영숙 씨가 운하보다 해요. 전혀 영숙 씨한테 뭐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영숙 씨를 신경 전혀 안 써요. 그냥 아 영숙아 너 우는구나 하고 말아요. 이 그림들이 재밌어.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정희 씨는 되게 단단하고 사람 자체가 되게 좀 올곧잖아요. 단단하고 올곧은 모습 때문에 정희 씨는 볼수록 뭔가 매력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반면에 영숙 씨는 온갖 착한 척하면서 즙이라집은 다 짜지만은 제일 뭔가 그 마음속이 좀 그냥 별론 것 같아. 착한 척하면서 즙이라집은 다 짜지만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2순위 데이트에서 어찌 됐든 간에 영수랑 광수가 둘 다 2순위를 영수로 선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광수가 있는 데서 그렇게 영수한테만 그렇게 말을 하고 싶나? 민망하더라고. 광수 씨가 할 말 없이 영숙이랑 영수랑 계속 막 티격태격하면서 얘기하는 거 영숙이는 계속 막 추궁하고 영수는 계속 회피하고 이거를 광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너무 민망했어. 보통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적당히 나를 선택해준 남자들 광수한테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영숙이는 계속 영수한테만 이렇게 추궁하는 거야. 캐묻고 데이트 어땠냐부터 해가지고. 또 왜 물어봐? 영숙이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들이 지금 속마음이 어떤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영숙씨 같이 이런 분이 정말 그 정보만 수집해서 끝난다면 그걸로 괜찮은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떠벌린단 말이지. 오늘 정희씨 마음을 광수씨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정말 진짜 영숙씨는 은근히 착한 척하면서 즙은 많이 짜는데 제일 이기적이야. 눈치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뭔가 그런 눈치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를 선택해준 남자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광수랑 영수 둘 다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영수한테 추궁하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순희인지에 대해서도 뭐하러 물어봐. 내가 왜 이순희인지에 대해서 각자 한 번씩 얘기해보래. 인기놀이 하는 거야 뭐야? 그런 소리 왜 물어보는 거야? 영수는 적당히 그냥 뭐 회피하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광수씨는 그냥 영숙이 기분 좋으라고 그냥 두 번째로 이뻐서라고 얘기하더라고. 영숙씨는 계속 광수가 옥순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는 아니겠지 하면서 보면은 윷놀이 할 때도 보면은 영숙씨가 은근히 정희씨하고 경쟁합니다. 유심히 보면은 영숙님은 옥순씨는 이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정희씨하고는 경쟁하더라고. 정희는 이겨보려고 그러고. 근데 재밌는 건 정희씨는 신경 별로 안 써. 정희씨는 영숙씨를 그렇게 경쟁자로 생각 안 하는데 영숙씨가 유독 좀 그렇게 정희씨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광수랑 잘 된다고 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야. 차라리 옥순이면은 인정할 텐데 그래 옥순이는 좀 어리기도 하고 이쁘니까 인정하는데 정희니까 막 질투심에 열받아가지고 즙이 멈추지 않는 거지. 오늘 아까 가을님 말씀대로 영수한테 그렇게 너 현숙한테도 마음 생긴 거냐, 도대체 너는 몇 순위까지 있는 거냐, 모든 여쭈한테 여지를 주고 왜 그렇게 다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광수 없는 데서 1대1로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수씨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계속 이제 말을 돌리고 회피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영수씨보다도 영수님이 그렇게 계속 광수 있는 데서 캐무는 게 훨씬 더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숙씨가 좀 눈치가 또 없는 게 이순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영수가 좀 말을 돌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말하기 불편하니까. 그럼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영숙씨는 자기가 들을 때까지 또 물어보더라고. 지금 엄연히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란 말이죠. 2순위이기 때문에 이미 영수랑 광수는 둘 다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순위인 영숙이는 없어도 그만이야. 그럼 오히려 영숙씨가 2순위 남자들한테 나를 2순위로 뽑아준 남자들한테 내가 1순위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정희씨라면 그렇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정희씨라면은 이 남자들이 나를 2순위로 뽑았으니까 이 남자들이 나를 1순위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이 남자들한테 어필하고 잘해줘야겠다. 이 남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은 정희씨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영수님은 오히려 밀어내더라고요. 분명히 영수씨가 좋아하는 1순위, 2순위가 영수고 광수인데도 불구하고 영수를 막 그렇게 캐묻고 몰아붙이고 광수한테도 뭔가 되게 바보 같은 모습 보여주고 영수님은 보면 현명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매주 보지만 엄청 뭐 나쁘고 그런 사람은 아니시겠죠. 근데 참 너무 진짜 갑갑하고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현명하지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영숙씨가 영수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영수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북스러웠다고. 처음이야. 영수가 이렇게 대놓고 여자 출연자한테 만인의 연인처럼 지금 영수씨가 공산주의 배급식 사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거북스러웠다고 표현했어요. 현숙이한테도 거북스러웠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영숙한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 영수이가 이제 갔다 왔는데 응급실을 갔다 와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한다고 이렇게 인터뷰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기가 막혔던 게 오늘 대표 형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영숙씨가 그렇게 응급실 술 먹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술을 권하는 남자 그리고 영숙씨가 응급실 갔다 와서 이렇게 아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볼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냐면서 기가 막혔단 말이죠. 대표 형님이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리뷰를 계속 하지만은 어떻게 영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번 주에 하이볼 얘기했잖아. 하이볼 영숙씨가 이제 출연자들한테 응급실 갔다 온 썰 풀고 있는데 영수씨가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이볼 먹을 사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영숙씨한테 무알콜 맥주 마실래? 이러고 근데도 오늘 영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하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영숙씨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야무지게 영수씨가 영숙한테 손절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 로블록스님께서 영숙이는 왜 암 환자인 걸 공개하지 않을까요? 광수한테 얘기했잖아요. 광수한테 내가 암이 있다. 암 2개는 완치했는데 다른 하나는 워낙 작아가지고 지금 추적 관찰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기절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응급실에서 광수씨가 앞으로 술 한잔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즐길 권리도 없냐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광수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광수한테. 오늘 영수씨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 씨랑도 이제 영숙 씨가 얘기할 때 광수 씨가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나랑 영수랑은 둘이 결이 완전 정반대인데 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좋아할 수가 있냐. 나랑 이렇게 영수랑 간을 보면서 하는 게 나는 너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숙님은 광수 씨가 말한 의도는 너 빨리 영수랑 나랑 구분을 해. 그래서 결정을 노선을 정해. 영수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나는 불쾌해. 이렇게 이게 말한 의도잖아요. 근데 영숙이는 둘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대요. 최악의 답변. 나는 영수랑 광수 씨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말한 거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광수 씨님은 이미 정희 씨로 정해졌고 영숙에 대한 마음이 그냥 약간인 그냥 조금 뭐랄까 연민의 감정? 동정심? 친한 동생 같은 느낌? 그냥 그런 감정에서 이제 영숙한테 이제 제대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영숙 씨가 나는 광수랑 영수랑 똑같아가지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이 최악의 답변을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약간의 감정마저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정말 최악의 답변. 그래서 광수님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영숙이가 광수랑 영수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광수 씨가 아 너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손절하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웃겼어. 영수처럼 말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좀 신중하고 좀 진중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이제 노선을 확실하게 해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광수님이 아 너는 모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치근하게 보면서 좀 멀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영숙님은 고민조차도 못한 것 같아요. 광수씨하고 영수씨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예 못 해본 거지. 자기 좋아하는 게 그 감정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이 뭘 모르면은 그 상대방이 치근하게 보여져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이 다르고 나하고 영수랑 뭐가 다르고 나의 장점은 뭐고 영수의 장점은 뭐고 이런 거를 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24시간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씨가 꼴랑 한다는 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이거는 뭐 짜증도 안 나고 그냥 아 넌 그렇구나 내가 그냥 괜한 기대를 했다 하면서 이렇게 치근하게 보면서 손절을 하는 거죠. 화도 안 나지. 오늘 광수씨가 영숙씨랑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영숙이가 영수랑 나랑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영수가 1순위고 내가 2순위라는 게 불쾌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수랑 광수랑 좋아하는데 내가 2순위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래 안 동생 같다고 하면서 이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 같다고 선을 그었으면은 이게 눈치가 있으면은 광수씨가 나를 선 긋는구나 알아차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영숙씨는 그 후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광수한테 이제 앞으로 말을 안 걸 건데 말을 안 거는 이유가 광수가 나를 붙잡을까봐 그리고 내가 그 붙잡힐까봐 그래서 내가 말을 안 걸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영숙씨는 다들 똑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영숙씨만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씨만 누가 봐도 광수씨가 선을 그었고 손절도 한 건데 영숙이 혼자서 착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영숙이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광수하고 영숙 사이에 정의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의씨 미워합니다. 분명히 광수씨가 충분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씨는 지금 광수씨가 나를 붙잡으면은 나는 붙잡힐 수도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갑자기 정의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괜히 미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가 광수한테 괜히 막 정희씨가 광수 좋아한다고 알고 있냐고 하면서 떠보고 그렇게 간사한 짓을 한 거예요. 인정을 못하니까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갑자기 여기에 정의가 나타나면은 정의 때문에 이렇게 잘못 꼬였다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광수씨가 오늘 얼마나 싫었으면은 영숙씨가 1대1 대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영수랑 먼저 얘기하라고 하면서 먼저 그렇게 일어나서 피해버렸잖아요. 진짜 싫은 거야. 방송 아니었으면은 더 이상 말도 안 섞는데 진짜 싫은 거야. 그 표현 자체가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웃겼던 거는 영수씨도 먼저 1대1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이가 되게 답답한 거죠. 뭐 시청자들도 답답하지만은 출연자들 남자 출연자들 오죽하겠어요. 영숙이가 답답한 거야. 그냥 대화를 1대1로 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그래서 영숙씨가 광수가 이제 나간 사이에 영수랑 1대1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가 있는 거 정말로 괜찮은 거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수한테 이제 캐물었어요. 그 영수는 자녀가 있는 거 괜찮냐는 말에 항상 영수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여출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만 능력도 되고 경제력도 되니까 당연히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지금 경제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가족의 결속력을 말하고 있는 거다. 아이도 안 키워봤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영수 너가 다 과연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수가 적당히 이제 영수도 피곤한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서로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기도 바쁜데 영숙이가 미리 본인의 그런 미래의 걱정에 대해서 끌고 와가지고 영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 고민 못 해봤다고 하면서 이제 인정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수씨가 다른 여출이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옥순이었다면은 그럴싸한 얘기를 또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영숙이다 보니까 영숙이 빨리 손절하고 싶어가지고 인정을 빠르게 해버린 거죠. 딱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다른 여출이었다면은 구구절절 또 엄청 포장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했을 거야.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진짜 행복해야 된다, 늙더라도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하잖아요. 숨이 막혀. 질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답답해. 아니, 연애를 하다가 재혼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단계가 너무 먼 얘기인데 무슨 늙더라도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서 막 숨 막혀 진짜. 제 라이브에 여자분들이 비중이 더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연애를 할 때 남자분이 나중에 내가 암 걸리고 아프고 들어넣었을 때 간병 잘해줄 수 있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영숙씨가 영수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 듣자마자, 남자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듣자마자 이 새끼 정신 나간 새끼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 단계가 있잖아. 충분히 이제 앞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 생활도 이쁘게 하고 서로 그런 신뢰랑 추억들이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이 배우자가 아프거나 했을 때 내가 뭐 간병대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서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무슨 늙더라도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딴 소리 왜 하는 거야? 숨 막혀. 너무 숨 막히고 도망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영숙님은 본인 스스로는 그게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고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참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갑합니다 이게. 오늘 영수씨가 인터뷰하면서 영수씨도 이제 학을 뗐더라고요. 영숙씨가 너무 숨 막히고 갑갑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영숙님 이런 사람 못 만난다고. 그래서 영숙씨는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다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는 게 재밌었어. 자기같이 가벼운 사람은 영숙씨를 못 만나겠대. 너무 싫은 거야. 어지간하면 영숙씨가 이렇게 좀 포장하면서 그럴싸한 얘기로 영숙이 훈련올 텐데 영숙이는 그런 답도 안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수랑 영숙이랑 이렇게 1대1로 대화 마친 다음에 광수랑 또 대화를 했거든요. 광수랑 1대1 대화. 아마 광수님은 영숙이랑 1대1 대화하기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빨리 정의 보고 싶지 영숙이랑 1대1 대화 막 기다리면서도 현타오고 그랬을 것 같아. 이미 마음은 손절했는데. 저는 영수님이 너무 웃겼던 게 영수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영수의 대화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영수씨도 영숙이가 하도 물어붙이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말이 언성이 약간 좀 화난 말투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영숙씨가 왠지 영수랑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광수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광수씨랑 둘이 대화할 때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설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숙씨가 말하는 거 보면서 영숙씨는 사람 말을 안 듣는구나. 분명히 광수씨가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 같다고 얘기했었고 충분히 영숙씨 알아듣게끔 선도 그어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자기 감정만 앞서가지고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설렜다고 말하는 게. 정희씨였다면은 광수씨가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은 광수씨한테 절대 뭔가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정희씨였다면은. 맞아요. 저번 주에 기절한 날, 응급실 가가지고 기절한 날 이미 광수씨가 충분히 차 안에서 마음 표현을 했죠. 근데 영수님은 사람 말하는 걸 안 들어. 착각이랑 망상이 심하셔가지고. 장거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도 광수씨가 바로 나는 장거리 못한다면서 고개 절레절레 했잖아요. 이게 다 영숙씨한테 나는 너랑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커플될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단호하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오늘 광수씨가 영숙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로 보이는 건 흔치 않다고. 정말 흔치 않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숙씨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와가지고 걱정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뭔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광수씨가 나는 그런 게 싫다고 이제 좀 밀어내는 거죠. 지금 이제 나는 솔로 4일차인데 영숙님은 영수랑 대화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광수한테 가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광수랑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영수를 좋아해가지고 영수를 다그쳤구나, 내 마음은 영수구나 하면서 갑자기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엄청 또 놀래더라고. 자기 마음은 영수 좋아하는 게 그거를 이제 광수랑 대화하면서 알았다면서. 그러면서 광수랑 얘기할 때는 설렘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내 마음은 영수를 좋아하는 걸 깨달았다 보니까 광수하고의 설렘을 내려놓아야 되다 보니까 슬펐다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광수하고의 설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노 드라마야. 아무도 영숙한테 직접적으로 나 영숙이 너 좋아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분들을 주의해야 된다. 괜히 이런 분들 헷갈리게 했다가, 영숙씨같이 이런 분들 헷갈리게 했다가 엄청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광수님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광수님보다 더 훨씬 더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영숙아 딴 사람한테 가, 이렇게. 이게 계속 영숙씨 얘기할 때마다 정희씨랑 비교해서 좀 그런데 영숙이랑 정희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비슷한 상황이고. 정희도 둘 다 5대5로 좋아하고 있었고 영숙이도 광수랑 영수랑
광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비슷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받아들이는 대응하는 이 태도나 감정들이 너무 비교가 돼요. 정말 영숙님은 최악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님은 깔끔하게 최선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영숙씨는 보면 볼수록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대표 형님 말씀처럼 술 먹고 응급실 갔다 온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선택하는지 대표 형님이 기가 막혀 했잖아요. 참 영숙님은 너무 갑갑하고 지팔직곤이다. 영숙님 응급실 갔다 온 썰 풀고 있는데 하이볼 먹을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영수를 선택해. 지팔직곤이야. 오늘 보면 정희씨가 좀 영숙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정희님이 사람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할 거고 어떨 것 같은지 예상을 다 하는 거야. 그 광수님이 정희씨 찾을 때 아 영숙이가 말을 했구나 라고 느끼기 전에 이미 정희씨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순이 데이트다 보니까 영숙이랑 광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왠지 영숙이가 광수한테 말할 것 같다고, 내가 광수 좋아한다는 거를 영숙이가 이제 입이 싸가지고 얘기할 것 같다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현숙이한테 얘기했거든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지. 저는 영숙씨가 광수랑 잘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영숙이가 입이 싸가지고 내가 광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를 영숙이가 입이 싸서 그 말을 전달할 게 불안해서 그래서 계속 막 광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초조하게 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숙이랑 광수랑 잘 될까봐 뭐 불안했다고 오늘 인터뷰할 때 얘기하긴 했지만은 사실 정말 진짜 불안했던 거는 영숙이가 입이 싸가지고 내 마음을 광수한테 전달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희씨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영숙이는 광수랑 둘이 걸으면서 시답지 않은 얘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설레는 건 광수님인데 영숙님한테도 설렐까? 막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더라고. 이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노선 하나만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뭔가 떠보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광수님이 나를 좋아한다면 여기에 뭔가 발끈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주겠지?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영숙이가 그렇게 시답지 않은 얘기나 하는 거는? 광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리액션이나 어떤 대답을 해주진 않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거 물어보니까 참 진짜 희한해, 영숙님은. 그러다가 이제 영숙씨가 광수씨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수님 그거 아세요? 정희씨 원픽이 광수님인 거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희씨는 광수씨가 1순위라고 했었다고. 저는 여기에서 보통의 남자들은 갑자기 그런 얘기 듣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전달하지 말라고. 광수님이 멋있던 게 딱 얘기하더라고, 단호하게. 그런 거 전달할 필요 없다고. 되게 간단하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은 광수님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 듣자마자 그런 얘기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잘 없어요. 왜냐면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정보를 주고 싶어서 나한테 얘기한 건데 내가 괜히 그렇게 말을 세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적대시할까봐 그래서 말을 섣불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영숙씨가 입이 싸가지고 그렇게 정희씨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광수씨가 바로 전달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상당히 멋있었어요. 영숙님은 본인이 아차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광수씨가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괜히 말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영숙씨가 뭐라 했냐면은 아 내가 너무 정직한가? 그러면은 2명 중에 1명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네. 아 그럼 내가 오늘 광수씨한테 물어본 게 수학이 있었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숙씨는 간사하다고. 광수씨 마음 떠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정의가 1순위 2순위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광수씨가 전혀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광수씨 속마음에 대해서 티를 절대 안 내고 영숙씨한테 그런 말 전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영숙이는 지 혼자 또 해석하는 거야. 아 광수 반응 보니까 정의는 1순위 2순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안심하고. 표정 보면은 본인이나 똑바로 잘하지, 노선하나 정의가 좀 본인이나 똑바로 잘하지, 은근히 그냥 사람 마음 정보 알아낸 다음에 캐낸 다음에. 아무튼 참 너무 영숙씨는 간사합니다. 그래서 영숙씨가 광수님 마음 알았다고 정의가 1순위 2순위에 둘 다 없다는 거를 광수 네 반응 보니까 수학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광수씨가 표정이 혐오하는 표정이에요. 야 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한심하다 하면서 이제 광수씨가 영숙이한테 혼내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딴 사람 얘기를 하면은 꼬인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어떻게 보면 광수님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영숙이가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뻔히 알다 보니까 일부러 전혀 티를 안 낸 거죠. 내가 정의를 1순위라는 걸. 근데 이제 영숙이는 광수씨 막 그런 마음도 모르고 지 맘대로 그냥 1순위 2순위, 아 2순위는 나니까 1순위는 정의가 아니고 옥순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그냥 망상에 또 빠지는 거야. 본인만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광수씨랑 영숙씨가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정희씨는 계속 광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숙소에 오자마자 광수씨가 이제 정희씨를 불러내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그때 바로 정희씨가 눈치를 채고 영숙이한테 와서 내 얘기 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미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희씨가 그 불안함이 영숙이랑 광수랑 잘 될까봐 불안한 거였다면은 광수씨가 그렇게 말하자고 대화했을 때 영숙이한테 가가지고 내 얘기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영숙이가 내 경쟁자여가지고 광수랑 잘 될 거라는 걸 불안했다면은 내 얘기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희씨가 영숙씨한테 가서
해가지고 물어봤던 게 내 마음에 대해서 영숙이 광수 씨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에 대한 본질이 내 마음속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생각한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광수를 좋아한다는 거를 광수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광수가 나한테 마음 표현해주기 바라는 거, 그걸 이제 정희 씨가 계획해놓은 거, 그게 제일 우선이었어. 영숙이는 사실 뭐 인터뷰할 때는 잘 될까봐 뭐 신경 쓴다고 했지만은 진짜 속에 있는 불안에 대한 본질은 내 계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게 영숙이라는 애 때문에 괜히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입이 완전 싸가지고 그냥 남의 얘기 함부로 다 하는 이 영숙이가 광수한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정희 씨는 화도 못 내겠고 허탈하고. 저라면은 좀 짜증 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왜 함부로 하냐고. 정색도 하고. 근데 정희 씨가 웃으면서 넘기는 것도 되게 성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광수랑 정희가 되게 잘 어울려요. 두 분 다 성숙하고 이번에 여자 출연자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좋고 두 분이 결도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다 훌륭하신 것 같아. 정희 씨가 웃고 넘기는 게 되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오늘 정희 씨가 영숙 씨한테 내 얘기했냐고 물어봤을 때 영숙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냐고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이게 말하면 안 되는지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게 말이 돼? 당연히 남의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영숙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영숙이 이 사람은 괜히 이제 정희에 대한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정희가 거슬려가지고 광수랑 정희랑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거 간사하게 떠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숙이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정희가 오히려 영숙이 달래주고 오히려 울어야 될 사람은 정희인데 정희 씨가 계속 자기 계획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레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망쳐버린 사람이 영숙이잖아. 울어야 될 사람은 정희인데 왜 영숙이가 집자고 있어? 너무 최악이야. 그리고 이게 영숙 씨가 정희 씨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게 뭐냐면은 오늘 정희랑 광수가 이제 대화를 신청해가지고 대화를 잘 하고 손도 잡고 그 다음에 숙소로 왔잖아요. 근데 영숙이는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오니까 정희가 오자마자 광수랑 좋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딴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물어볼 수가 있어? 미안함이 정말 진심으로 있었다면은. 근데 정희가 오자마자 광수랑 어땠냐고 뻔뻔하게 물어봐요. 그걸 물어본 다음에 정희 씨가 좋았다고 하니까 또 즙을 짜기 시작합니다. 또 즙자. 정희가 좋았다고 하니까, 광수랑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광수랑 사귄 것도 아닌데 사귀다가 헤어진 것 같다면서 오열을 해요. 정희는 지금 광수랑 데이트 잘하고 왔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희 씨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 어땠냐고. 광수도 좋고 영수도 좋은데 영수로 기울어지니까 광수랑 헤어진 기분이 든다면서 막 오열을 하고 즙자고 막 그랬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알바야 쓰레빠야 뭐야. 지금 사실 영수한테도 소녀당했고 광수한테도 소녀당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노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참 그래도 우는 있는 게, 경수씨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경수가 다음날 찾아옵니다. 영숙이를 찾아와서 영숙이한테 좋아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영숙이 상황에서 경수면은 디카프리오야.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었다 보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와도 백마탄 왕자님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수한테도 영수가 내가 이만큼 너 좋아하는 티를 했으니까 영수가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본인이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정숙이나 현숙이보다 더 열심히 나서고 적극적으로 어필해도 부족할 판에 영숙 씨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망상성에 빠져가지고. 광수랑 경수가 찐인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경수님이 초반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옥수님을 좋아해가지고 경수님이 약간 좀 여론이 안 좋긴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또 괜찮아 보이는 남자 출연자가 저는 경수님이라 생각해요. 사람 자체가 정말 괜찮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진중함이 있는 출연자가 경수님이라 생각합니다. 경수님이라고. 아무튼 저는 영숙님은 누구하고도 안 되고 집 잡아서 혼자 집에 가실 거라고 예상해요. 경수, 영수, 그리고 광수까지 그 누구하고도 이어지지 않고 영숙님이 우려한 것처럼 혼자 집 잡아서 집에 가시지 않을까.